오늘은 3강 중등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중학교 때 확률과 통계를 배웠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 안 했을 거야. 근데 자,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지만 대수 파트나 기하 파트에 비해서는 사실 중요도가 좀 떨어졌어요. 특히 확률 부분은 여러분이 좀 공부를 많이 했었을 텐데 통계 부분은 워낙 책들이 얇아서 많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리고 배웠는데도 뭘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고 뭐가 중요한지 포인트조차 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용 설명보다는 다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잡아서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다시 개필수 인강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확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언제 처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간단한 부분을 배우다가 중2 때, 하필 중2 때, 그 중요한 시기에 확률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그 확률을 배울 때 꼼꼼하게 배운 친구들은 고등학교 와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때 뭐 문제들 뭐 별로 어렵지 않고 뭐 대충 맞을 것 같으니까 쓰다가 대충 풀다 보니까 지금 와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어떤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확률은 우리가 중2 때 2학기 때 들어와서 처음 배우게 됩니다. 자, 확률 파트 시작은 경우의 수부터 시작하죠. 경우의 수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는 걸 배웁니다.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합의 법칙, 어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M 또는 N가지가 일어날 때 M의 경우와 N의 경우를 더해줍니다. 곱의 법칙, 자, 두 사건이 M가지, N가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때 각 경우마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M 곱하기 N으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 방금 말한 말 기억하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문제를 풀 때 더해줘야 되겠네? 그럼 더하시면 됩니다. 곱해줘야 되겠네? 그럼 곱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헷갈리는 학생들은 기본 문제들을 풀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풀면서 여러분이 틀리지 말아야 될 부분, 어떤 수형도에 관련된 직접 써가면서 특히 그 수형도 속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발견을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풀어야 되죠. 자, 여러분이 경우의 수에서 기억해야 될 건 한글이에요, 한글. 자,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한국 사람이에요. 당연히 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경우의 수, 확률로 가면 한글이 너무 어려워. 그냥 글이 쭉 있는데 선생님 문제가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이 이해해주면,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이해가 되니? 뭐 선생님은 한글을 더 잘하나? 아니야. 그냥 수학적인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수학적인 국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어와 조금 다른 거야. 자, 흔히 대표적인 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웃하다와 이웃하지 않다야.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으면 이웃한 거야. 두 사람이 있어요. 떨어졌네. 누군가 사이에 끼면 이웃하지 않는 거야. 사실 이웃하다, 이웃하지 않다. 두 사람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자, 세 사람으로 바뀔게요. 세 사람. 보이나요? 세 사람. 자, 세 명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웃하지 않아요. 세 명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웃한 거예요. 이웃하다와 이웃하지 않다. 한글로 보면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웃하다의 부정은 이웃하지 않다야. 근데 한글은 부정인데 이웃하지 않다, 이웃하다. 뭐야? 반대말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다.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국어인 것 같아. 뭐냐면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다 부정이야. 국어로 봤을 때. 그치?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다. 배부르다, 배부르지 않다.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다. 부정이야. 국어로 봤을 때. 자, 근데 수학적에서 보면 반대말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반대말이 뭔데? 춥다의 반대말? 덥다야. 배고프다의 반대말? 배부르다는 말이야. 반대말. 자, 우리가 세 사람이 있을 때 뭐야? 이웃하지 않다. 뭐야? 이웃하다예요. 이웃하지 않다와 이웃한다의 차이점 뭡니까? 수학에서는 반대말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를 봤을 때 글은 부정인데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반대말로 풀어야 되는 경우, 어떤 문제의 뉘앙스에 따라서 얘는 국어적으로 봤을 땐 정확한 것 같은데 조금 돌려서 풀어야 되는 경우들, 여러분이 캐치하셔서 우리 확률 파트를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확률 파트로 들어가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 경우의 수만 완벽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경우의 수로 우리가 문제 풀기 때문에 확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경우의 수가 계속 복잡한 거야. 계속 어려운 거고. 그죠? 자, 통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 중1 때, 중2 때, 중3 때 찔끔씩 배워요. 책도 얇아갖고 어떤 선생님은 대충 나가고 시험도 대충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통계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뭘 배웠지? 여러분이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평균밖에 없어. 평균 말고는 그닥 통계에 대해서 뭘 배웠지?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통계 파트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웠냐면, 자, 도수분포표. 기억나요? 그래, 도수분포표는 그나마 내용은 좀 들어봤어. 대충 표를 그려갖고 숫자를 대입했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아. 그치? 자, 도수분포표와 자, 여기 이제 산포도 플러스 대표값 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기억 안 난다고? 그치, 마지막 건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자, 통계,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약간 수학이랑 좀 더 떨어져요. 자,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할 건데, 우리가 자료 분석 기법은 여기 봤죠? 대표값과, 글씨가 왜 이래? 산포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대표값, 어떤 수치를 대표하는 값이야. 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 엄마가 시험을 보고 나서 항상 물어봐요. 승준아,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합니다. 자, 또라이 승준이는 엄마 있잖아, 내가 이번 시험에 70점, 85점, 95점, 78점, 88점, 100점, 72점, 88점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뭐예요? 네, 밥을 안 주죠? 싸대기가 날아갑니다. 왜? 엄마가 알고 싶은 건 승준이가 시험을 봤을 때 몇 점 정도 받았는지, 어느 점수대가 나왔는지 알고 싶은 거지,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왜? 계산이 안 돼. 여러분이 점수를 나열하면 사람의 머리는 가다가 숫자가 커지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에게 얘기해야 될 거는, 엄마, 나 80점쯤 받았어. 엄마, 나 있잖아, 평균이 85점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엄마가 잘했구나, 또는 이름 시키, 공부도 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대표값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 자료가 있을 때 대표하는 값이라서 배웠던 게 평균이에요. 그죠? 자, 산포도가 뭐였었냐면 평균만 가지고는 자료 분석이 안 끝나간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자,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승준이가 60점, 80점, 100점을 받아왔어요. 신난다. 자, 근데 옆집에 있는 우리 시연이는 50점, 이거 50점 너무 낮다. 70점, 80점, 90점을 받아왔어요. 자, 이 두 개의 점수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자,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한방 100점도 있으니 나는 이 점수가 좋아. 60점은 버리지 뭐. 70, 80, 90 에휴 그래도 너무 못 보면 안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평균은 맞추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점수는 정교등수가 같아요. 이 점수를 받은 승준이나 이 점수를 받은 시연이는 분명히 전교등수는 똑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두 명의 시험 점수는 분석 기법이 달라요. 승준아, 100점짜리 잘하니까 60점짜리를 더 올려보자. 시연아, 전 과목이 고른데 조금씩 전 과목을 고르게 올려볼래? 라고 분석 기법이 달라요. 그래서 통계라는 건 자료를 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법이 대표값과 산포도를 이용해서 평균, 그리고 이 편차라고 할 텐데 요 편차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기법이었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풀로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어차피 모든 유형들마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고 선생님도 적어도 최소한의 유형들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한번 따져볼까요? 개필수. 자, 확률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가 없어요. 사실 길찾기만 봐도 압니다. A에서 B로 간대요. PQ를 지나간대요. 다 알죠?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설마 곱하기를 못하면 더하기를 못하면 개필수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요거는 큰 걱정이 안 되는데요. 두 번째, 욕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욕하지 말라고. 뭐야? 통계에서 배웠는데 이 용어가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개필수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등가 확률과 통계, 여러분이 중등과정에서 배웠던 확률과 통계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